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입니다. 요즘 주변에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습니다. 지난 2년 코로나 시대에 잠시 미뤄둔 결혼을 올해 몰아서 하는 느낌인데요. 저도 요즘 거의 매주 모바일 청첩장을 받는 것 같아요. 그저께는 제 사촌동생이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친구나 제 또래의 지인들의 결혼식이 많았는데 이제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사촌동생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느낌이 또 새롭기도 하고 사촌동생 결혼식에 가면 너는 언제 결혼할 거니? 또 이런 잔소리를 듣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부럽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단지 결혼을 왜 하는 걸까? 결혼을 꼭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만 많아질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 결혼식에 가본 적 있으세요? 한국 결혼식은 엄청 간단해요. 빨리 끝나요. 한 1시간 정도면 다 끝나요. 한국 결혼식에 대해 간략하게 얘기해보자면 우선 화려하게 고급스럽게 하고 싶으면 호텔에서 결혼을 하고요. 호텔은 당연히 비싸겠죠? 그리고 종교가 있으면 교회나 성당에서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웨딩홀, 결혼식장에서 해요. 그리고 결혼식에 오는 손님들을 하객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객들은 결혼식장에 도착하면 보통 입구에서 오늘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의 가족들에게 돈을 줍니다. 이렇게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주는 돈을 축의금이라고 하고 이런 축의금은 항상 흰 봉투에 넣고 그 봉투 뒷면에는 본인의 이름을 쓴 후에 돈을 냅니다. 그럼 이 돈을 받은 사람은 얼마인지 확인하고 장부, 메모를 할 수 있는 큰 수첩 같은 게 있어요. 이 장부에 누가 얼마를 냈는지 적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 신부는 이 장부를 소중히, 아주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 돈을 나중에 돌려줘야 하거든요. 만약 제가 오늘 제 친구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10만 원 냈어요. 그럼 나중에 제가 결혼할 때 그 친구는 제 결혼식에 와서 1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아니, 내야 하는 거예요. 받은 만큼 돌려주기. 서로 축의금 주고 받기. 이게 한국 결혼식의 특징이고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 이런 결혼식에 대해서 이런 결혼식은 무의미하다. 필요 없다. 결혼식 안 하고 그냥 살게요. 라는 커플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반대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뭐? 결혼식을 안 한다고?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까지 결혼식에 뿌린 돈이 얼만데 이제 우리가 돌려받을 차례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한국의 결혼 문화에서는 이 축의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 축의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보통 5만 원을 내요. 5만 원이면 미국 달러로 40달러 정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 친한 친구가 결혼하면 더 줄 수 있겠죠? 더 주고 싶겠죠? 그럼 10만 원 정도? 그래서 사실 친한 만큼 축의금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축의금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친한 친구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저는 친구 결혼식에 가서 10만 원 냈는데 제 친구는 제 결혼식 때 5만 원만 주면 좀 섭섭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장부, 누가 얼마나 줬는지 적어 놓는 그 장부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마음 상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식에 온 손님들, 하객들이 축의금을 주면 그 결혼식장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티켓인 식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권을 받으면 이제 들어가서 결혼식을 보는데 보통 한국 결혼식은 12시, 1시 이 정도에 시작을 해요. 배고파도 조금 기다려야 해요.
근데 30분 정도면 다 끝나요. 이제 드디어 밥을 먹으러 갑니다. 요즘 결혼식은 대부분 뷔페라서 메뉴가 다양하게 있고요. 저는 결혼식 뷔페에 가면 꼭 먹는 음식이 있는데 저의 최애 음식은 육회예요. 육회는 요리하지 않은, 불에 익히지 않은 생고기인데 소고기고요. 참기름하고 마늘을 넣은 소스랑 계란 노른자를 버무려 먹으면 와, 진짜 맛있어요. 저는 지금 말하면서도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육회를 꼭 먹어보세요. 이렇게 밥까지 다 먹으면 결혼식 끝입니다. 이게 아주 평범한 한국의 결혼식입니다. 돈 내고 밥 먹고 간단하죠?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본 결혼식이 하나 있는데 한국 결혼식은 다 고만고만해서 별로 기억에 남는 결혼식은 없고요. 제가 예전에 스페인에 살 때 저랑 같은 집에서 살던 커플이 있었어요. 스페인 사람들이었는데 그 커플이 결혼했어요. 근데 그 결혼식 날 아침에 저는 자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뭔가 시끌벅적한 거예요. 나가봤더니 제 하우스메이트였던 신부가 집 거실에서 신부 화장이랑 머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화장을 해주는 사람도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아니라 그 신부의 친구였어요. 저는 그렇게 집에서 직접 준비하는 모습을 처음 봐서 되게 새롭고 신기했어요. 신랑 신부는 그렇게 준비하고 먼저 결혼식장으로 갔고 저도 얼른 준비해서 갔습니다. 결혼식은 작은 성당에서 했는데 그 세레머니 자체는 한국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에 그 성당 바로 옆에 있는 동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아까 제가 한국 결혼식은 뷔페가 많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뷔페였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음식은 다 그 결혼식에 온 손님들, 하객들이 직접 요리해서 가져온 음식이었어요. 진짜 집밥. 사실 저도 이 결혼식에 초대받았을 때 뭘 요리할까 고민했어요. 제가 무슨 음식을 요리해서 가져갔을 것 같아요? 저는 김밥을 싸갔습니다. 사실 더 맛있는 음식을 가져가고 싶었지만 제 요리 실력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이 결혼식에 초대받았다면 어떤 음식을 가져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하객들이 음식을 준비해와서 옆 사람들한테 먹어보라고 권하고 또 저는 처음 본 음식도 많고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이게 맛있다. 이렇게 먹으면 된다고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식사할 때도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먹는 분위기라서 되게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결혼식에 온 것 같지 않고 그냥 술 한잔 하려고 모인 외국인 모임? 제 입장에서는 다 외국인이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식사 후에는 포토타임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재밌었어요. 신랑 신부가 하객들 한 명 한 명이랑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자리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하객들한테 주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그 사진 보면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런 파티 분위기의 결혼식이 저한테는 너무 새로웠고 그리고 그렇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결혼식을 한다는 게 되게 부러웠어요. 여러분도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있나요? 오늘의 표현입니다. 1번 몰아서 동사. 이 표현은 하다, 보다, 먹다 이런 동사를 미리 조금씩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한 번에 다 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드라마를 몰아서 보는 걸 좋아해요. 일주일에 한 회씩 보는 건 안 좋아해요.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한 편이 다 끝난 후에 그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드라마를 한 번에 몰아서 보는 걸 좋아해요.
결혼식 얘기를 다시 해보면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결혼하는 커플이 많아졌어요. 지난 2년 동안 결혼식을 못했던 커플들이 한 번에 몰아서 결혼식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집안일을 주말에 몰아서 하는 편인데요. 빨래도 하고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들이 있나요? 2번 라고. 라고를 문장을 제일 마지막에 쓰면 이미 했던 말을 다시 말할 때 이미 말했잖아요. 이제 그만 물어보세요. 라는 의미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말에 남사친, 그냥 남자인 사람 친구랑 쇼핑하고 있었는데 저의 다른 친구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제 쇼핑몰에서 본 그 남자애 남자친구야? 아니. 진짜 아니야? 아니라고. 그냥 친구야, 친구. 동사나 형용사가 오면 다고를 씁니다. 숙제 다 했어? 응. 진짜 다 했어? 다 했다고. 근데 다고하고 라고는 짜증나니까 이제 그만 물어보세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서 친구나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만 쓰는 게 좋아요. 요즘 결혼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내가 지금까지 결혼식에 뿌린 돈이 얼만데 이제 우리가 돌려받을 차례라고. 결혼식 해야 된다고. 3번 섭섭하다. 섭섭하다는 조금 실망스럽고 그래서 조금 슬픈 감정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느낌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제 친구의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한다는 메시지도 보내고 선물도 보냈는데 그 친구는 제 생일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친구한테 좀 섭섭해요. 아니면 학교에서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이 친구만 칭찬하면 이때도 섭섭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기억나세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우영우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영우는 그 남자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남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섭섭한데요? 한국 결혼식에서는 축하하는 의미로 축의금? 돈을 주는데 친한 친구가 축의금을 너무 적게 주면 좀 섭섭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섭섭하세요? 오늘은 결혼식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스크립트가 필요하시면 아래의 링크도 확인해보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